끝내자. 하필 제일 졸린 시간 해가지고 이제. 자, 근데 좀 중요한 거야. 지금 볼게 중요한 거 뭐냐면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이고요. 아마 여러분 있잖아요. 중간고사 범위가 그냥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커요. 이 파트는. 여기 국내 민족운동까지. 세계대전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게 3.1운동하고 임시정부까지 나가거든. 세계대전이 뭐 때문에 세계사 한국사 어느 지금 이 파트 3.1운동이 벌어지게 된 계기. 나와봐. 이거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자, 이제 우리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으로 가볼게요. 자, 국내외 민족운동 10년대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무슨 통치였어요? 아까 무단 통치. 그러면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비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줄치세요. 비밀 결산. 그래서 비밀 결산. 무단 통치이기 때문에 비밀 결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10년대의 비밀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기구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2번에 있는 독립의금부, 3번에 있는 대한광복회. 일단 연도는 외우지 않더라도 순서 기억하시되 의금부가 먼저고 광복회가 나중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독립의군부 하면 의자가 들어가니까 약간 의병 느낌이잖아요. 예, 활동도 약간 의병식으로 해요, 얘네들은. 그 보시면 임병찬 이름 외우셔야 되고요. 임병찬. 이응이으로 가세요. 이응이응. 의군부 임병찬. 자, 누구 명령을 받았대요? 고종임금. 고종이 임병찬에게 너는 나를 위한 군대를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독립의군부예요. 일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 추진했고 복벽주의가 주장한데요. 복벽주의 오른쪽에 보시면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후에 군주정을 회복하겠다는데 이미 고종은 헤이그 밀사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중간에 좀 빼먹고 일로 들어온 건데 헤이그 밀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헤이그에다가 고종이 이 을사늑약이 잘못됐다. 한일 병합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밀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다른 나라의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게 왜냐면 외교권을 박탈했거든. 우리나라가 1905년에. 그 외교권이 없는 데서 외교관이 온다? 이 새끼들 미친놈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들은 일본이 빡쳐가지고 그걸 몰래 보낸 고종을 폐위시켜버려요. 고종은 지금 일반인입니다. 이 상태. 그러자 고종이 얘네들 시켜서 다시 옛날과 같은 군주정으로 돌아가자라고 벌린 운동이 바로 독립의군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건 복벽주의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거. 고종을 복위시키자는 운동이에요. 고종을 복위시키자. 자, 그에 비해서 대한광복회는 완전 다른 입장이에요. 완전 다른 입장. 얼마나 다르냐면 일단 박상진 외우세요. 박광희. 광복회 박상진.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군대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얘네들은 체계적으로 군자금을 모집했고요.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했고요. 특히 무슨 형? 공화정. 완전 다르죠? 조금 전에 독립의군부는 다시 고종을 복위시키자는 군주정으로 가자는 건데 얘는 거꾸로 왕을 없애고 공화정으로 가자라는 추진하게 됩니다. 순서는 의군부 다음에 광복회 이름 외우셔야 되는데 임병찬과 박상진. 고종이 시켰냐 군대식으로 조직했냐. 고종으로 돌아가느냐 공화정을 만들 거냐. 완벽하게 다르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둘 다 몇 년대? 1910년대. 무슨 통치? 무단 통치 시기의 비밀 결사 조직. 오케이. 다음. 자, 이제 국내외 민족운동으로 가봅니다. 국외. 자, 우리 조금 전에 본 거는 국내예요. 국내. 그런데 이제 국외로 볼게요. 지도 먼저 보세요. 지도. 자, 지도를 잘 보시면 블라디보스톡은 중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죠. 그 블라디보스톡에 자, 우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걸 보면은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회의가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요런 것들을 거기가 어디냐면 연해주예요. 거기서 그 블라디보스톡에다 써놓으세요. 거기가 연해주라고. 연해주. 자, 그 다음에 이런 간도가 만주인데요. 만주의 북쪽, 그 북간도라고 하는데 만주의 북쪽에 중광단과 명동학교 지도에 보이죠? 중광단, 명동학교, 그죠? 자, 거기가 바로 북간도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서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 삼원보 있는데 뭘까? 삼원보 있는 데가 서간도, 남만주예요. 북만주, 남만주 그 얘기예요. 북만주, 남만주. 그러니까 만주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왼쪽에 서간도, 오른쪽에 북간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북간도에 있었던 중광단은 왼쪽 보세요. 종교계열이 어디에요? 종교가 대종교. 줄 쳐놓으세요. 왼쪽에 용어 설명에 중광단은 대종교예요. 대종교. 자, 그 다음 서간도에 있었던 게 삼원보, 경학사, 신흥강습소, 특히 그 신흥강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애들이에요. 신흥무관학교. 아무래도 어디가 더 세력이 컸어요? 서간도, 남만주 쪽이 세력이 더 컸고요. 특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북간도의 중광단하고 서간도의 신흥강습소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하이에선 신한청년당이 결성됩니다. 이거는 의외로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상하이의 새로운 청년들, 신한청년당, 상하이의 새로운 청년들. 이상 북간도, 서간도, 상하이는 전부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로 가면 신한촌, 권업회. 자, 권업회라는 거 좀 알아주실래요? 권업회는 근면하게 일하자라는 모임이에요. 자, 우리가 연해주까지 왔으니 여기서 근면하게 일해서 우리 잘 살아보자. 권업회. 그리고 정부를 수립하는데, 국외 정부를 수립하는데 그 정부의 이름이 대한광복군 정부예요. 자, 이제 미주로 볼게요. 자, 미주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을까? 이 미주, 뉴욕 이런 데일까? 아니죠. 여러분 사탕수 농장 어디로 끌려갔어요? 하와이. 얘들 주로 하와이들이에요. 주로 하와이. 그러니까 하와이의 사탕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미주 대한인 국민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밑에 대조선 국민군단 별로 안 중요한데요. 1910년에 만들어진 대한인 국민회 되게 중요합니다. 장인환과 전명훈. 자, 장인환과 전명훈 못 들어보셨죠? 장인환과 전명훈은 (1908년에) 스티븐슨 암살 사건의 주인공들이에요. 스티븐슨 암살 사건. 우리가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때 이 스티븐슨은 일본의 고문, 그러니까 친일파 미국인. 이 새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며 조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헛소리하고 돌아다녀요. 그러자 미국에 있었던 이 장인환 얘네들이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곤충을 들고 찾아갑니다. 얘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있던 얘를 땅 쐈는데 안 죽었어요. 얘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장인환과 전명훈 중에서 얘가 전명훈이 땅 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그러다 총을 뺏기고 막 격투를 벌입니다. 암살이 실패한 거죠. 그때 나타난 애가 장인환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아니요. 되게 웃기는 게요. 서로 모르고 따로 갔는데 거기 만난 거예요. 또 만났다가 한 새끼가 실패해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 있더라 빵 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인환 전명훈 사건인데 둘은 모르는 사이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미국 땅에서 벌어진 암살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처음에 실패한 전명훈은 그냥 풀려나고요. 대신에 장인환이 사형이 선고되는데 이때 대한인 국민회 이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사고 로비 활동을 펼쳐가지고 징역 15년으로 땡기고 나중에 가석방까지 시켜줘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게 대한인 국민회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장난 아닌데 얘네들은. 자 그러다가 나중에 박영만이 하와이에서 결성한 게 대조선 국민군단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대한인 국민회. 계기는 장인환 전명훈 사건. 암살당한 사람은 친일파 고문이었던 스티븐슨. 외교 고문이었던 친일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슨. 이완용이가 이 새끼 왜 천주신이었어요? 이완용이가 천주신이었잖아. 이완용이가 그 명동 성당에서 미사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확 쑤셨다니까. 이재명. 근데 실패하죠. 처음에 총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총을 가져가려다가 그래도 총소리가 나면은 좀 그러니까 칼로 하자 그랬다. 총을 가져갔어요. 칼로 해서 찔렸는데 죽은 줄 알고 한번 푹 깊게 찌르고 나서 막 쓰러지고 의식이 없으니까 대한독립 만세 했는데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얘 살고 얘가 우리 이재명이 잡혀가요. 이재명이가 잡혀가는데 그 이재명이를 재판했던 판사가 조병갑. 동학농민운동에 계기가 됐던 그 탐관오리 조병갑이 이재명이를 재판한 판사였어요. 다시 와봅시다. 아이고, 그게 거기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북의 민족운동의 추진. 자, 서간도의 단체적 이주를 기도. 아까도 말씀했죠. 서간도 쪽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 본토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다수의 인민을 같은 지역에 이주시켜 토지를 구매하고, 즉 여기다 아예 마을을 만든 겁니다.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기회를 타서 독립전쟁을 일으켜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지도에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저 백두산 왼쪽에 있는 삼원벌을 찾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 나중에 여러분 학교 프린트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제 3.1운동 갑시다. 지금 학교에서 프린트를 줍니까? 아니면 그냥 PPT로만 해요? 안 줘요 프린트? PPT를 자 3.1운동 갑시다. 배경 일제 무단 통치와 수탈에 대한 반발. 거기다 고종이 서거하시는데 고종 말년에 비참했죠 그죠? 근데 고종이 죽자 무슨 소문이 퍼집니까? 고종이 자연사한 게 아니라 독살당했다. 뭐 구체적으로 막 설들이 돕니다. 음료수에 독을 탔다더라. 커피에다 독을 탔다더라. 별리가 다 돕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그래? 독살당한 거야? 쌍놈의 새끼들. 그래서 이제 고종의 서거일에 맞춰서 3.1운동을 벌이기로 하지요. 자, 국외적으로는 민족자유주의 아까 기억나세요? 1919년 누구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유주의 내용이 뭐였어요? 니네 나라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게 발표가 되자 아까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동경에서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28 만세운동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치? 자, 민족자유주의가 대두되고 국외 민족운동의 전개 신한청년단 아까 어디 있었니? 자, 그 지역에 있던 새로운 청년들 어디였지 아까? 중국의 상하이. 오케이, 중국의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 있던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또한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경과, 시작, 종교계, 천도교, 기독교, 불교 및 학생 중심으로 준비가 됐고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잡혀갈 걸 우려해서 민족 대표는 태화관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서 각각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태화관 사건 때문에 설민석이는 한동안 TV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죠. 이걸 이렇게 설명을 말했어야 되는데 이 태화관이 기생집이었다. 이 새끼들 요리 처먹었다. 여자를 끼고 있었다. 이딴 헛소리를 했다가 설민석이는 5년 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냥 태화관은 식당입니다. 식당. 민족 대표는 태화관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고 독립선언을 하고 비폭력 만세 시위를 전개합니다. 전개. 서울, 평양, 원산 줄 쳐놓으세요. 자, 크게 벌려진 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서울, 평양, 원산. 농촌 시위는 주로 장날을 이용했습니다. 왜? 사람이 많이 모여도 어색하지 않거든. 자, 장날을 이용했고 일제 가혹한 진압. 여러분 제암리 학살 사건 아셔야 됩니다.
자, 1919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이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제암리라는 게 지금은 화성이에요, 화성. 그 화성에서 화성 장날에 조금 좀 심하게, 원래 비폭력이잖아요. 여긴 조금 좀 사람들이 과격했어. 그래서 일본 순사 하나가 죽어요. 아주 심하게 맞아 죽어요. 이빨 다 뽑히고요. 허리 부러지고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러자 일본 경찰들이 개빡칩니다. 이 새끼들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라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요 새끼들이 거꾸로 마을에다가 제암리에 가서 여러분 지난번에 강제로 이렇게 폭력을 사용해서 소유를 진압한 점 대단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사과드릴 겸 제암리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명단을 다 갖고 있었는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비 집까지 찾아가서 다 마을 회관으로 모이게, 교회로 모이게 해요. 교회 모이자 그때 그 책임자가 나와서 막 이 새끼들이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폭력으로 진압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야죠. 이러고 있을 때 슬쩍 이 새끼가 바깥으로 나가서 신호를 보내자 그 교회 유리창에 기다리고 있던 일본 경찰들이 총을 들고 난사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여버리고 불까지 질렀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죽은 사람은 29명밖에 하면 안 되지. 29명이 죽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영국의 신문기자가 이걸 우연히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 타전합니다. 조선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식민지에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가? 근데 일본은 바깥에다 뭐라고 광고하고 다녔냐면은 일본은 그 어떤 식민지에서도 무단 통치하지 않는다. 일본은 식민지를 존중한다. 인권을 존중한다.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영국 신문기자에 의해서 그 불탄 사진, 시체가 싹 다 신문기사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트라우마에 빠진 사건이 됩니다. 그게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3.1운동은 간도, 연해주, 일본, 미주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의 및 영향. 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줄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1운동의 의의를 딱 세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1919년 4월 12일입니다) 이 날짜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지금 1948년에 건국된 거냐 우리나라가 1919년에 건국된 거냐 갖고 싸움이 있거든요. 건국전쟁이래요. 건국전쟁.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은 이게 맞다라는 쪽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이날부터 생일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보수단체들은 1948년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수도다, 생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게 되면 좋겠죠. 왜? 그럼 4월 11일 놀아요 우리. 4월달에 휴일이 없잖아요. 이게 괜찮아요 이거. 자, 순전히 그것 때문에 괜찮아요. 4월에 희한하게 노는 날이 없어요. 4월에 뭐가 있어요? 중간고사가 있죠. 그죠? 예. 자, 아무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그리고 항일운동이 활성화되고 무장투쟁 등등등 활성화되고 됐고요. 그 다음에 일제통치가 변합니다. 당황합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 쌤, 그 운동 3.1운동 좀 벌렸다 그렇게 쉽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 제암리 사건 때문에 여론이 너무 나빠져. 세계 여론이. 그래서 이걸 달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통치로 바꾼다? 문화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 문화통치를 바꿨던 애 기억하지? 아까 니네 졸려서 못 들었지?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꾸고 총독을 문관 출신 임명할 수 있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약 모두 풀어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된다. 그치? 그 계기가 바로 3.1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오사운동이에요. 우리나라 3월 1일이니까 두 달 뒤에 중국의 5월 4일날. 자, 중국은 왜 이걸 펼쳤을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파리강화 회의에서 산둥반도 뺏겼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은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멀뚱멀뚱 눈만 뜨고 껌뻑껌뻑 그러고 있다가 야, 한국 3.1운동 있었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중국의 오사운동이에요. 자, 오케이.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다 왔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오늘 일찍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뭐야? 이거 풀고 12개만 하면 가는데요? 여러분 뭐 밥을 여유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에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게 되자
자, 각지의 임시정부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 이게 세 개가 통합됩니다. 일단 이 셋 중에 정통성은 누구를 인정하고?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로 하되, 서울에서 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디로 옮긴다 생각한 거예요. 상하이에서 통합한다. 즉 연해주와 상하이와 서울에 있던 이 세 개의 임시정부를 이 중에 정통성은 서울에 있던 한성정부로 하고 그 다음에 장소는 상하이로 한다 라고 해서 상하이에서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알리게 됩니다. 3.1운동 후에 딱 한 달 40일 뒤죠. 조직 줄치세요. 3권 분립이 완성됩니다. 3권 분립. 자, 왕 없습니다. 민주공화정입니다. 자, 특히 입법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입법부 임시의정원입니다. 이때 입법부는 임시의정원.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등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데요. 이때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죠. 예,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탄핵됩니다. 예, 탄핵이요? 네, 예, 탄핵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봅시다. 연통제 교통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통제 교통국. 여러분, 연통제는 행정조직. 행정조직이 뭐냐? 우리나라 지금 도, 시, 군, 구 이런 것처럼 그런 건데 이걸 드러내고 할 수 없으니까 비밀 행정조직이었고요. 교통국은 여러분 연락조직이에요. 연락조직. 무슨 통신인가 통신이 있다고 연락조직이에요. 자, 이걸 운영하면서 여러분 줄치세요.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원래 공채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정부가.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정부의 권한으로 공채를 발행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산 데가 어딜까요? 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공채를 제일 많이 산다. 하와이. 그 불쌍한 사람들이 이거 다 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국무위원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줘요. 미국 교포들이. 그럼 과연 이 독립공채는요, 채권 발행이 남발하거든요. 진짜 채권을 남발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진짜 갚아줬을까요? 우리 정부가?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 있으면 무조건 이때 가셔서 독립국을 도우세요. 나중에 떼부자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독립자금으로 낸 거지 이거 채권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쌓아뒀어요. 또 일본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막 아무데나 막 쌓아놨거든요. 안 보이게. 그랬다가 독립이 됐어요. 45년에. 정부 들어갔죠.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결국 그때 발행한 채권은 지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 채권이 뭔지. 그때 이걸 눈치챈 남대문에 있었던 그런 사채업자들이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채권 이래가지고 그냥 집안에 쌓아둔 채권을 그냥 킬로그램으로 사갔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정부를 찾아갔습니다. 전부 그 액면가들을 다 정부가 지급해줬어요. 예를 들어 100원에 산 채권을 10,000원에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명동에다 땡땡 회사를 차리니 그게 뭘까요? 그게 증권회사예요. 그렇게 내가 태어난 게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채권하던 새끼가 다음날 증권사 사장이 된 거야. 타임머신 있으면 그때로 가서 무조건 채권을 쓸어 담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 곳곳에 돈 벌 기회가 있었는데 니네 할아버지 뭐 한 거니? 이걸 샀어요. 이걸 샀어요. 그치? 자, 국제회의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을 호소하고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합니다. 자, 기관 조심하세요. 독립신문. 원래 여러분 독립신문 누가 발행했던 거예요? 독립협회. 그건 달라요. 이름만 똑같아요. 자, 독립협회가 발간한 독립신문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자,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게 뭐냐면, 자, 그럼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한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연통제 교통국은 일제에 적발돼서 다 죽어요. 4년 되는 흔적도 없어요, 이제. 독립군들은 다 거기 나오잖아. 그랬죠. 누구니 저 이정재 막 나오고 여기 한 말, 그다 밀정 그래 그런 거 다 뒤집니다 잡혀서.
그런 낙가브라 같은 새끼들 그냥 뒤져요. 자 그러자 이제 4년이 지나면 야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회의 한번 하자라고 모인 회의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국민 대표 회의예요.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은 발각되고 민족운동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장투쟁, 싸워서 이기자, 이승만의 외교론, 실력부터 양성하자 등등등 개판이 됩니다. 자, 그 논의 과정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파, 개조파. 창조파는 새로운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어. 아예 새로. 개조파는 야씨 그거 언제다. 그냥 좀 고치자. 오른쪽 보세요. 창조파, 개조파. 창조파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신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주나 연해지에 설립하자고 주장했고 개조파는 조직은 놔두고 정부는 놔두고 조직을 좀 바꾸자. 됐죠? 그럼 무슨 파 무슨 파? 창조파, 개조파. 몇 년도? 1920년 회의 이름은 국민대표회의. 잘 됐겠죠? 결렬. 싸움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야 이 아저씨 일하는 아저씨 탄핵. 다음 주에도 어떤 분 하나 탄핵 되죠 그죠? 자 일단 이승만 탄핵. 은식이 형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거 애국개몽 운동하고 그 책 쓰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혼 이런 거 하던 그 박은식 씨가 제2대 대표 선출되지만 임기가 매우 짧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1920년대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제 12개 풀고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볼 때 5시 10분이면 안전하게 식당에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번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최고 기관이었던 조선 땡땡땡 총독부. 이거 누가 때려주셨습니까? 맞아요, 김영삼. 일본에서 난리 났었어요. 이 새끼들 웃겨요. 들고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네가 옮겨가겠다고. 이 개새끼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시던 말도 지네가 무슨 상관이에요. 자 봅시다. 독서 상품가 미친 거 아닙니까? 통일신라입니다 이거. 조선총독부 무슨 독서 상품가입니까?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이고 의정부 서사제 다 아니고요. 뭐예요? 정답은 조선총독부의 최고 책임자는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오케이. 자 2번 1조 태영. 아까 뭐 있었지? 몇 년도? 1910년, 그냥 10년대로 아는데 1910년 무단통치 시기에 무슨 령이 있었는데 태형령. 오케이. 태형령. 쌤 령은 뭐예요? 있잖아요.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령이 있는데 이 법은 의회에서 만든 거고 령은 그 의회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대통령령, 총리령 같은 령인데 이것도 어쨌든 법보다 밑에 있지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게 령이에요. 그래서 태형령을 만드는데요. 통리기무함은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통리기무함은 개화정책 추진하던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인천 이게 무슨 메가더가 이게 왜 나옵니까? 정답은 헌병경찰제도. 그 다음 3번. 자 3.1운동 직후 일제는 한국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만적인 통치 시기 20년대 무슨 통치라고 해서 이거를 문화통치. 자 맞아 한국인에게 신문 발행을 허가용한다고 했지만 검열을 강화하고 신문을 폐간시켰어. 자 정답은 군국기무처럼 가복이에요. 그러면 치안유지법이죠. 치안유지법. 아까 그 치안유지법을 이게 특히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적발하였다. 오케이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밑줄 친 이 사업. 자, 이 사업은 지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지적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 이거 연도도 외우자 그랬는데 앞뒤가 여기라 했잖아요. 1910부터 1918 토지조사 사업.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이 조선시대고요. 신고주의 이거잖아. 이거. 그지? 아까 회사령은 허가제, 토지조사 사업은 신고주의. 오케이. 자 5번. 일제는 이 법령을 제정하여 회사 내에서 한국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의 본점이나 지점을 한국에 설치할 경우 봐봐. 이게 무슨 일본 회사도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일본의 자본이 유출되는 걸 막았던 거거든.
이는 한국인의 자본 축적과 한반도의 공업 발전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를 식량 원료의 공급지이자 일본 상품의 그저 판매 시장으로만 묶어두려는 것 뭡니까? 회사령. 문제 나갑니다. 회사령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10년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과 같이 벌린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과 같이 벌린 거 10년이 10년. 자, 이때 누가 있었지? 숙제하는 칼로 찌른 선생님. 1번. 자, 6번. 일본에서의 쌀 소비는 연간 6,500만 석인데 일본 내 생산은 5,800만 석을 넘지 못해 해마다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쌀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게 몇 년대? 얘들아, 이것도 연도 알아야 되는데 아까 토지조사가 여기에서 여기였고 얘는 이거였잖아. 14년.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 산미 증식 계획이 됩니다. 와, 7번. 이곳은 박상진. 아까 그 고종의 밀명을 받은 거 말고 또 뭐 있었지? 박상진이가 군대 조직하고 그 다음에 공화정 만들자고 했던 거. 대한광복군. 군이지 군. 회였나? 아, 회네. 미안. 광복군 삼진도 안 되지. 대한광복회. 자, 박상진 대한광복회. 자, 국권의 목표로 국내에서 친일 부호를 처단하고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했던 거 군주정 노노노 무슨 정? 공화정. 정답은 1번. 자, 8번. 자료는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한 13개 조입니다.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고자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고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는데 오, 이거 어려워요. 왜요? 가 지역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청년들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상하이. 상하이지. 상하이의 새로운 청년들 그랬잖아. 상하이의 새로운 청년들. 그럼 상하이에서 뭐 만들어지죠? 그렇죠. 임시정부. 임시정부. 이거 외워놔. 새로운 청년들 상하이. 자, 이제 마지막 네 문제. 9번. 일제 무단 통치한관 뭐야? 민족 자결주의. 28 독립선언 뭐예요? 3.1운동. 탑골고 답인데요. 10번. 며칠 전 오후부터 경성을 비롯하여 서북 각 지방에서 조선 독립의 선언서를 발표하고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그 선언서에 이름을 기록한 자는 33명. 무슨 운동? 3.1운동. 와, 근데 역량 아까 기억나는 세 가지 있었지? 뭐가 수립되고 임시정부 수립되고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에서 뭐로 바뀌고 문화로 바뀌고 중국이 무슨 운동? 그렇지, 그렇게 세 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블로거들이 많아. 이곳은 이 청사 중 하나로 건물 자체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운동가들은 한성 정부를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하여 설립된 이곳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자, 임시정부 했던 거 뭡니까? 여러분, 원수부는 아직 안 배웠는데 대한제국.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은 사회주의잖아. 김원봉의 의열단이에요. 김원봉의 의열단. 이 봉자 들어간 애들은 다 사회주의라고 했잖아. 그지? 정답은 4번 연통제와 교통부.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하였다. 자, 마지막 12번. 쇠약해진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단체의 끝에 회의가 개최되었다. 개최일에는 안창호가 임시의장에 선임되었다. 개최회의는 수십 차례 진행되었지만 창조파, 개조파, 결렬. 자, 누구누구 대표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게 무슨 회의? 국민대표회의. 자, 국민대표회의니까 뭐 이게 발생해야 돼요? 이거 얘들아, 이게 정확하게 이게 아까 1919년이 3.1운동이었고 그로부터 4년 뒤니까 1923년. 그치? 그럼 봉길이 형 언제인지 아세요? 봉길이 형? 32년. 오, 좋아요. 32년.
봉창이 형이 31년이고 봉길이 형이 32년이었어요. 봉길이 형 뭐 했는데요? 공원 가서 도시락 던지고 오셨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라가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니네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일 거야.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단 다음 주에는 국사는 적어. 선사시대. 선사시대하고 사용란은 이제 빨리 2단원 들어가야 돼. 니나 선사도 그 PPT 줬었나? 청동기까지 40분 네가 수업한 적 보냈더니. 있어. 되게 딥하네요. 진짜 걔 TMP야.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나안 먹을래. 이거 내가 그 리플 지난주 이번 주도 안 했어. 지난주가 2단원이었거든. 이번에 1, 3단원. 이렇게 쓰고 안 될 것 같은데. 대신 쓰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 응.